하락 추세가 이렇게 반복되다가 추세가 요쯤에서 전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권역 어딘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미 나왔을 수도 있죠. 네, 정확한 저점은 뭐 제가 알 수 없지만 한 번 더 빠진다고 해도 여기에 더블 바텀이 좀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일단은 저점 근처는 좀 지나온 것 같아요. 한 번 더 빠져도 여기쯤에서는 다시 지지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금리 인하 방향성도 그렇고 10월 달에는 좀 상승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뭐 업토버라고도 좀 많이 하잖아요. 10월 달에 좋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13분입니다. 주말 동안의 횡보가 상당히 길었죠. 네, 거의 뭐 심정지 수준의 이렇게까지 횡보가 길었던 적이 정말 드문데 보시면 그냥 일자입니다. 주말 내내 109K에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까지 잘 안 움직이는 건 진짜 되게 드문 경우거든요. 거래량도 뭐 거의 없었고 그냥 좀 자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주말 내내 자고 있다가 오늘 새벽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밤부터 올랐네요. 10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미장도 안 열렸는데 버거형들이 주말에 좀 할 일도 없고 해서 비트코인을 좀 샀나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매수세가 좀 많이 터지면서 지금 11만 2,267달러? 네, 요 정도 한국 가격으로 한 1억 6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 기분이 좋죠. 지금 환율이 꽤 높죠. 1,406원인데 아직도 김프가 보통 이게 갑자기 급등하면 김프가 확 빠지거든요. 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1.5% 정도는 끼어 있습니다. 김프가 높을 때는 한 3% 이상 끼었었거든요. 지금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김프가 계속 높아지면 불장이 좀 머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테더 차트거든요. 테더 가격을 보면 앞으로 김프가 어떻게 될지 좀 이렇게 가늠이 되는데 일단 바닥을 완전히 찍었어요. 여기에서 이거 테더 차트입니다. 과매도가 나왔는데 그리고 뭐 거의 다이버전스가 계속 꼈죠. 저점은 계속 하락하면서 RSI는 과매도 나온 다음에 점점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보였고 되게 오랜 시간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빠지지 않거든요. 테더 가격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빠졌고 덕분에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좀 김프가 끼기 시작하면은 알트코인들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김프가 올라서 알트가 오르는 건지 아니면 알트가 올라서 김프가 오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성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건 알트 거래가 많아지는 거고 알트 매수세가 많아지면 김프도 더 많이 낍니다. 알트 불장이 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계속 빠지고 있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네, 아무튼 여기에서 좀 되게 큰 폭의 도미넌스 하락이 있었죠. 도미넌스가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알트코인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뭐 알트코인 인덱스를 봐도 알트장이 좀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은 좀 납니다. 네, 아무튼 지금은 좀 낮은 편이에요. 65니까 이게 한 75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알트코인 시즌으로 보거든요.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반등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알트코인도 이렇게 따라서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알트 시즌이 곧 있으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미넌스가 이렇게 더 빠지겠죠.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수익률 좋은 때가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알트코인 투자할 생각은 없는데 근데 그리고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매도할 계획을 좀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목표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 말고 내가 뭐 매수 단가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도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수익을 보든 아니면 내 본전이 오든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인 매도 특강을 했었잖아요. 그때 정말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거 생각하면서 좀 매도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청산맵인데 청산맵을 봐도 숏 물량이 좀 많이 터졌죠.
그러면서 쇼스키징이 나면서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롱 포지션 잡았던 사람들을 청산 물량 걸린 게 워낙 많아가지고 저는 이거 한번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이게 물량이 되게 많았어요. 물량이 이렇게 많이 찍혔을 때는 한 2,400만 달러까지 찍혔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빠졌는데 이거 안 깨고 갔네요. 물론 여기서부터 깨로 내려올 수도 있긴 한데 좀 많이 멀죠.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쪽을 좀 먼저 깼습니다. 진짜 횡보가 좀 길었었는데 여기 계속 횡보했잖아요. 그러다가 위로 청산맵 상으로 숏 물량을 터트리면서 좀 올라갔어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청산맵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코인글래스에서 나오는 건데 뭐 히트맵이나 청산맵으로 구글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단기에 어떻게 움직일지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한색 노란색이 가까이 있으면 그걸 보통 깨고 많이 가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거 참고하시면 여기에서 4시간 봉으로 과매도가 좀 세게 나왔죠. 대략 RSI 여기 보시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RSI가 대략 한 22까지 빠졌죠. 22면은 상당히 과매도인 편이거든요. 공포에 빠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RSI가 과매도에 들어갔다가 한 번 재차 더 빠졌죠. 그리고 RSI는 좀 올라가고 이런 게 상승 다이버전스거든요.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럴 때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이렇게 반복되다가 추세가 요쯤에서 전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닥인진 모르겠지만 요 권역 어딘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미 나왔을 수도 있죠. 정확한 저점은 뭐 제가 알 수 없지만 한 번 더 빠진다고 해도 여기에 더블 바텀이 좀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일단은 저점 근처는 좀 지나온 것 같아요. 한 번 더 빠져도 여기쯤에서는 다시 지지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금리 인하 방향성도 그렇고 10월 달에는 좀 상승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뭐 업토버라고도 좀 많이 하잖아요. 10월 달에 좋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9월이 제일 안 좋아요. 9월이 가장 안 좋고 10월이 가장 좋거든요. 뭐 9월의 기저 효과일 수도 있죠. 9월에 많이 빠졌으니까 10월에 오르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9월보다 10월이 전통적으로 좀 좋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호주 노예님이 써주신 글인데 보시면 뭐 이게 전체 에버리지겠죠? 네, 전체 평균을 봤을 때 항상 플러스입니다. 이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역사상으로 대부분 플러스인데 9월만 평균을 잡았을 때 마이너스 4.7%예요. 보시면 나오지만 10월, 11월 뭐 요럴 때 되게 좋잖아요. 12월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4분기가 전반적으로 좀 좋습니다. 그리고 1월에 안 좋을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10월하고 11월에 상승하는 걸 좀 기대하는 거는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10월, 11월에 좀 올랐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10월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11월까지도 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면 알트코인도 보통은 같이 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도 계획 같은 거 뭐 있으시면 저는 알트코인은 내년 1분기까지는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알트들 뭐 장기 보유할 물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알트코인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 생각하셔서 알트는 좀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리고 제가 고래동 공부에 글을 좀 몇 개 올렸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이 비트코인에 비교하면 대부분의 자산은 0으로 수렴한다.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썼는데 이게 트레이딩 뷰에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차트거든요. 제가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티커 넣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뭐 QQQ랑 나스닥 100 기초자산으로 한 ETF죠. QQQ랑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좀 해보는 거예요. QQQ 한 다음에 그럼 요게 나오죠. 요거를 누르시고 이거를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나누기. 그냥 나누기 하면 안 되고 요걸로 나누기 누르셔야 됩니다. 나누기 하고 비트코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인덱스가 있거든요. 인덱스를 하면 좋은 게
초창기부터 다 나와요. 한 2010년 거부터 차트가 다 나오거든요. 바이낸스는 역사가 되게 짧아요. 2017년 말부터 나와서 요걸로 하면은 얼마 길이가 별로 안 나오고 요걸로 하면 최근 한 15년치가 다 나옵니다. 요걸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보면 이런 차트가 나오죠. 근데 4시간 봉으로 돼 있어서 그렇고 주봉으로 하면은 10년치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냥 뭐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너무 0으로 수렴하니까 차트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L 버튼을 누르면 로그 스케일이 되거든요. 로그 스케일로 해도 0으로 수렴하는 게 다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가혹하니까 초반에 한 5년 정도는 빼보는 거죠. 그럼 2015년부터 보면 그래도 0으로 수렴하죠. 그럼 2020년부터 최근 5년치를 봐도 네, 그래도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QQQ는 비트코인에 비하면 그냥 0으로 수렴하는 자산이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QQQ의 가격을 비트코인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압도적이란 뜻이에요. 보시면 나오지만 최근 5년치만 봐도 QQQ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10배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QQQ가 최근 5년 동안 2배 올랐다고 치면 비트코인은 20배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더 많이 올랐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 5년만 보면 이런 식이고 최근 뭐 한 10년 이상을 보면 뭐 엄청납니다. 요때부터로 보면은 대략 한 150배 정도 올랐습니다. QQQ에 비해서. 그러니까 겨우 10년밖에 안 됐는데 150배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에 기축통화였다면 얘네들은 거의 뭐 100분의 1 가격이 됐다는 얘기죠. 100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가 됐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비교하는 게 되게 가혹하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뭐 이거 오래 걸리니까 미리 다 차트를 캡처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QQQ랑 뭐 SPX, 이건 S&P 50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미국 주식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한 15년치를 보면 그냥 0으로 수렴합니다. 로그 스케일을 붙였는데도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로그 스케일이 없으면 그냥 0입니다. 그냥 바닥을 완전 기는 스타일로 차트가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떨어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보면 그냥 0으로 수렴합니다. 금이 최근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전부터 이렇게 차트를 보면 그냥 0으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엔비디아마저도 비트코인 초기 가격부터 이렇게 넣으면 거의 뭐 0으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기간이 길면 왜곡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조금 고쳐서 한 최근 10년만 한번 볼게요. 최근 10년. 최근 10년 QQQ를 보면 그래도 뭐 0으로 수렴하죠. SPX도 마찬가지고 S&P 500입니다. 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좀 엔비디아는 빠지는 듯 하다가 최근에 반등이 좀 컸죠. 이따가 최근 5년을 보여드릴 텐데 최근 5년에 엔비디아의 퍼포먼스가 놀랍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는 최근 10년만 봐도 0으로 수렴하는 느낌이 아니죠. 최근 15년을 보면 거의 뭐 엔비디아도 0으로 수렴하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를 최근 10년을 보면 거의 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 5년만 볼게요. 최근 5년만. 그래도 QQQ는 여전히 뭐 한 10토막 납니다. SPX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지수가 뭐 지수 투자, 뭐 S&P 500, 그러니까 SPY랑 QQQ, 뭐 우리 이런 거 투자 많이 하잖아요. 미국 주식 지수의 ETF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SPY랑 QQQ 얘네들은 비트코인에 비하면 그냥 거의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차트로 확인이 될 겁니다. 최근 5년이거든요. 최근 5년만 봐도 뭐 거의 0으로 수렴합니다. 골드가 좀 잘 나가는 편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게 살짝 반등이 있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20년부터요.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거의 0으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왜곡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이 사항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 골드는 안전자산이니까 골드는 오르고 비트코인은 빠졌거든요. 그것도 극심하게. 그래서 처음 시작점이 되게 높았다는 점은 좀 그런 왜곡이 있다. 요건 좀 참고하고 보세요. 엔비디아는 최근 5년을 보면 진짜 눈부시죠. 비트코인에 비교를 해봐도 전혀 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압도적으로 더 성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최근 5년을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앞서가는 자산이 몇 개 없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 한 2개 정도. 엔비디아랑 팔란티어 정도?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별로 없습니다. 제가 최근 주식의 주도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얘네들의 성과가 확실히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네, 이런 퍼포먼스를 내는 자산이 얼마 없거든요. 네, 엔비디아 이 기간에 투자하셨던 분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도 한번 같이 볼게요.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물론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초기에 이때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최근 한 3, 4년을 놓고 보면 비트코인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좋은 자산이 흔치 않거든요. 팔란티어도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팔란티어 네, 정말 최근에 성과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매우 많이 투자하는 주식이죠. 테슬라. 솔직히 말해서 뭐 저도 테슬라 소액주주이긴 하지만 테슬라가 네, 현재는 뭐 그렇게까지 성과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요때는 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건 테슬라가 잘했다기보다는 비트코인 이때 워낙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때는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줬는데 지금은 테슬라가 좀 그렇게 퍼포먼스가 훌륭하진 않잖아요. 네, 비트코인에 비하면은 많이 빠지고 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의 기준을 좀 비트코인으로 잡고 있거든요. 기준이죠, 기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좋으면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그닥 좋지 않으면 굳이 투자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물론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좀 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좀 고정관념은 있는데 최근 3년의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하방도 되게 단단해졌거든요. 물론 나중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많이 빠져도 한 마이너스 30% 정도 수준이거든요. 요 정도면 나스닥도 이 정도 빠집니다. 나스닥도 많이 빠질 때는 40% 가까이 빠질 때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좀 하방이 단단해진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가 최선의 선택인지 가장 좋은 선택인지는 뭐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투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주식들, 좀 괜찮은 주식들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주식을 이것저것 정말 많이 넣어봤는데 그나마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지 않는 거. 대부분의 자산들은 이렇게 다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넣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걸 찾아보니까 몇 개 없었어요. 네, 그 중에 MSTR. 물론 이거는 비트코인이 좀 기초 자산에 속해서 그런 영향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를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자산, 이기도 합니다. MSTR 같은 경우에.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기고 있는데 이게 계속될지 아니면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지 이렇게 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모습만 놓고 보면 MSTR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 데 보면 이게 지금 뭐 되게 저평가다, 되게 고평가다, 되게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뭐 저는 비트코인을 최소한 100만 달러 이상은 보고 있거든요. 뭐 한 2, 30년 지나면 한 1000만 달러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비트코인 한 개 이 정도 되면 한 140억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하면 MSTR이 만약에 한 개도 팔지 않고 20년 이상 비트코인을 가져간다고 치면 주식 탑 10 안에는 분명히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총도 그때 되면은 한 10트릴리언 달러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MSTR을 스트래티지를 장기 투자하는 것도 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이렇게 0으로 가고 있어서 0으로 안 가는 것들 몇 개 찾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이죠. SMR도 최근에 보면은 한 1, 2년 정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렇게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SMR이 잘했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이 많이 빠져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요때 빠진 이유는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라서 빠진 거고요. 이게 반등하는 거는 이때 이 기간에 비트코인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SMR은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의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소형 원전이 퍼포먼스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양자컴 관련 주식이죠. 아이온큐. 아이온큐랑 SMR이랑 솔직히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얘는 양자 컴퓨터고 얘는 소형 원전이니까 사실 별로 관련이 없는데 차트는 네, 상당히 유사하죠. 최근에 퍼포먼스가 아이온큐가 상당히 좋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았다.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기는 자산이 사실 별로 없는 게 팩트입니다. 골드가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비교하면 최근 한 1년? 최근 1년 정도만 봤을 때는 골드가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기간 중에 이렇게 토막만 딱 잘라보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봐도 대부분의 경우에 금은 비트코인보다 대체로 수익률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엔비디아, 팔란티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 5년, 3년 요렇게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다. 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일부 담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비하면 0으로 가는 자산들을 굳이 같이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폐보다, 그러니까 달러보다 조금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위험 자산이 좀 소외받을 때, 그러니까 전쟁이 나거나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거나 그럴 땐 확실히 좀 금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퍼포먼스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주식들은 비트코인에 비하면 위험 자산 중에서 비교를 해봐도 비트코인을 이기는 녀석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투자 수단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전략은 일단 투자를 비트코인 위주로 하고 플러스 현생을 사는 거죠. 사업을 열심히 하시든 나의 가치를 올리든 요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 투자만으로 부자가 되는 거는 솔직히 힘들거든요. 시드가 어마어마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되게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투자만으로 부자가 되는 건 사실 되게 힘듭니다. 결국에는 나의 가치를 높이고 현금 흐름 창출을 더 많이 하는 게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정말 따뜻한 일이 있었어요. 네, 찬찬리치님이 토요일날 같이 반포 임장도 하고 했었는데 와 정말 이게 되게 가슴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찬찬리치님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부자 여왕님이 좀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고 혈액암? 백혈병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좀 힘드신 상태죠. 혈액암 투병 중이시라고 하는데 이대 목동병원까지 찬찬리치님 분당 사시거든요. 꽤 먼데 이대 목동병원까지 되게 오랜 시간 걸려서 가서 병문안을 하셨어요. 되게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편지도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꽤 먼 거리인데 1시간 넘게 이렇게 가셔서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반포자이 나중에 입주하시라고 매매 계약서도 만들어서 주시고 편지도 써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도 어저께 이거 보고서 되게 자기 반성도 좀 많이 되고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내가 좀 먹고 살만한데 나 너무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반성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찬찬니치님은 가슴이 되게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생각은 해도 실행으로 옮기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가면 좀 불편해 하지는 않을까 각종 상상을 하면서 대부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보통인데 저도 이 찬찬리침을 보면서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저께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나도 좀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나도 좀 따뜻하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좀 좋으셨을까요? 아프시지만 더 힘 많이 내시고 용기가 많이 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좀 가슴이 좀 되게 따뜻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찬니침님도 응원 좀 해주시고
병환 중이신 부자 여왕님도 좀 응원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좀 따뜻함을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자 여왕님도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부자 여왕님이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투병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DCA도 하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필사도 하고 하시거든요. 와, 진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암도 이겨내시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거를 매일같이 이렇게 필사도 하시고 DCA도 병실에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 비트코인도 대부분은 좀 시무룩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병석에 있게 되면은 꾸준히 이렇게 매수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독교 믿으시는 것 같고 좀 믿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긍정적인 기운을 계속 채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병석에서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하고 있으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응원하고요. 네, 빨리 완쾌되시기 바랍니다. 좀 되게 훈훈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좀 열정을 좀 더 불살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고 좀 따뜻하게 앞으로 인생을 좀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저부터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천성이 따뜻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뒤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좀 뒤도 돌아보고 주변도 좀 보고 하면서 좀 따뜻하게 현생을 사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주는 건 물론이고, 찬찬이 씨님이 직접 가서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도 이렇게 북돋아 주시고, 이런 게 사실 진짜 쉽지 않잖아요. 보면서 어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부터 좀 많이 챙기시는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